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팀 경제TV입니다. 자, 8월 21일 수요일 정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페에서 하태민의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 제 모든 자료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제가 다 만든 자료인데요. 자, 시황 데일리 들어가시면 제 데일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정시에 2018년부터 쓰고 있으니까요. 일기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지의 말씀부터 드리면요. 텔레그램에서 제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972분 있는데 하태민 한 칸 띄우고 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런 필요한 정보들을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만 저는 리딩 같은 거는 하지 않습니다. 리딩은 보이스피싱이다. 자, 시장이 한번 폭락을 했다가 V자 급반등을 해서 원점에 오니까 다들 좀 숨고르기를 하는 땀을 닦는 모습인데요. 자, 그 속에서 그렇다 보니까 좀 기관들도 시장 참여가 좀 적다. 그래서 외국인의 영향이 다시 커지고 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걸 보면요. 지금 외국인 매매 방향과 지수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최근 5일 동안 보면. 그리고 외국인들 매매 방향과 두 반도체 주식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매매 방향이 또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면 지수가 오르고 팔면 빠진다. 이렇게 말해도 뭐 크게 틀린 얘기가 아닐 것 같고, 그런데 보면 공상기 시가총액 1, 2위 종목에 해당하는 일이라서 등락 종목 분포하고는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보니까 이들과 등락 종목 수 분포도 거의 비슷합니다. 지수가 오르면 상승 종목이 많고 지수가 떨어지면 하락 종목이 많고 8월 13일만 제외하면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 순매수를 하면 지수도 오르고 시장 전체 상승 종목 수도 많아진다. 물론 외국인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면 지수도 떨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시장 전체의 하락 종목 수도 많아진다. 그래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을 외국인이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외국인 보면 시장에 답이 좀 나온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매매 방향과 지수 방향이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은 좀 특이하게도 연기금과 투신, 외국인의 매매 방향에 또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 외국인 연기금 투신이 한 몸이다 할 정도로 같이 움직이고 그들의 매매 방향에 따라서 지수 방향도 결정되고,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지수 방향에 따라서 등락 종목 수도 지수가 오르면 상승 종목이 많고 지수가 빠지면 하락 종목이 많고 이런 흐름이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외국인의 절대적인 영향 속에 있다. 그러니까 개장하고 우리가 한 11시 정도까지 외국인 동향을 체크를 한다면 그날 장 마감 흐름은 이럴 것 같다. 지수가 오를 것 같다. 상승 종목이 많을 것 같다. 적을 것 같다. 그림이 나온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국인 동향을 보고 시장의 그림을 그리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적절할 것 같고요. 시장 흐름도 보니까 시장이 좀 조용해지고 소강 상태로 빠지니까 지금 소외주들이 그동안에 시장에 별로 관심 못 받았던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외국인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좀 환경이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외국인들은 지금 한국 주식을 사는 게 부담이 없죠. 환율이 올라갈 때는 한국 주식 사면 환차손이 발생했는데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환차익이 발생할 환경이라서 외국인들은 우리 주식을 그렇게 애터지게 매도할 사안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 한다면
그런 외국인이 우리 주식시장에 지금 순매수하는 게 유리한 환경이기 때문에 시장은 적어도 견고한 흐름을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속에서 보면 지금 코로나19, 엠폭스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되면서 진단키트 관련주 참 오랜만에 시젠 같은 게 제법 올랐는데요. 진단키트 관련주들. 전기차 화재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2차 전지가 부각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화재 당사자인데 그러면서 전기차 화재가 나니까 네, 전고체 전지는 화재가 안 난다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다 보니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이런 종목이 바이오를 상한가 갔죠. 한동 화성 등등 리믹스 등등 관련주들이 상승했고 실리콘 농곡제도 관심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화재가 좀 전한 LFP 배터리가 부각이 되면서 LFP 배터리의 문제는 네, 출력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음극재에서 뭔가 실리콘 음극재에서 답을 찾으려 할 거다. 자, 이런 전망들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LFP 배터리도 불 많이 납니다. LFP 배터리가 불이 덜 난다 하는 주장은 억지죠, 억지. 비과학적 얘기입니다. 예, 원래 LFP 배터리는요, 우리 캠핑 갈 때 파워뱅크 이런 데 쓰는 거거든요. 그런 데 쓰면 불날 가능성이 낮죠. 근데 자동차에 있어서 출력을 높이면요, LFP 배터리도 불 잘 납니다. 네, 무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LFP 배터리가 전기차에 있어서 출력도 잘 나고 화재도 안 나면 벌써 LFP를 썼겠죠. 네, 그게 안 되니까. 어쨌거나 시장에서 이런 얘기인데,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진단키트 관련주도 지금 엄청나게 시장이 소외됐었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소외도 엄청나게 되고 주가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다? 네, 매물이 별로 없어요. 이제 지쳐서 파실 분들이 다 팔았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지금 대기 매물이 많다. 그럼 뭐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엠폭스가 등장하더라도 주가 못 올랐겠죠. 2차 전지도 지금 매물이 많다. 대기 매물이 많으면 전기차 화재에 따라서 전고체 전지 어쩌고 해도 주가가 못 올랐겠죠. 근데 워낙 이 동네가 장기 소외되면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이런 재료들이 먹힌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좀 시사하는 바가 있죠. 좀 소외된 주식들이 지금 좀 먹힐 수 있는 환경이구나. 다른 업종 테마도 마찬가지다. 이런 건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래도 될성불은 떡잎이 움직이는 거지 안 될 주식이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실적 고전이나 아니면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 중에서 좀 장기 소외됐던 종목들. 예를 들면 반도체 장비도 프로텍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프로텍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 중에 네. 와, 지난 거의 2차 전지 분위기네요. 지난 3월 초고점을 찍고 쭉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2분기 실적, 깜짝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면 이런 주식도 장기 수익, 최근에 기관도 실적 발표하고 기관도 사네요. 이런 주식들,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기가, 물론 2분기가 약 실적은 아니었습니다만 2분기 매출 성장이 돋보이고 하반기부터 개선되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기관 매수는 아직 없네요. 장기 소외된 이런 주식들 제가 볼 때는 업종은 달라도 또 반도체 소재도 보면요. ISC는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려서 재미를 많이 본 종목인데 네, ISC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하락 소외된 다음에 파는데 기관들이 제법 삽니다. 역시 이건 2분기 실적이 좋아서 그랬겠죠. 네, SNS텍 같은 경우도 네, 2분기 실적이 견고했고 장기 소외되면서 기관도 조금 사는 모습이네요. 이 SNS텍 EUV 펠리컬, EUV 블랭크 마스크 이런 개별 재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은 달라도 좀 이렇게 장기 소외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에는 괜찮은 환경이 마련되는 것 같고
의료기나 AI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최근에 루닉 같은 게 좀 고개를 들고 있죠. 루닉 같은 경우 보면 루닉도 장기적으로 계속 하락하다 이제 고개를 야무지게 들고 있는데 기관이 조금 샀네요. 루닛은 제가 앞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어요. 옛날에 스트리밍 방송할 때도 이렇게 주가 약한 이유가 100% 무상증자를 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입니다. 네, 물량이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뭐 제 방송을 듣는 CEO님들 정말 무상증자를 호재라고 생각하는 그런 멍청한 생각 좀 버리십시오. 무상증자는 악재입니다. 특히 막 100% 이런 식으로 자본금을 과도하게 갑자기 늘리는 행위, 이건 정말 무지해서 한 짓이에요. 앞으로 제발 이런 무식한 짓 하지 마십시오. 주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루닉 같은 경우도 요즘 고개를 드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실적 호전주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8월 21일은 8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는데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7월, 8월 휴가 시즌이기도 해서 변수가 많습니다. 이걸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게 아닌데 시장에 쓸데없이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좀 유치한 비유입니다. 머리 나쁘고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문제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런 변수를 고르지 않고 이것만 가지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 또 그런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봐야 되겠는데 지난번에 8월 1일부터 10일 동안 보면 소형 변압기 수출이 좀 부진했고 식품도 고만고만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재룡전기, 삼양식품 이런 주식들이 그때 약세를 보였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재룡전기의 상반기 재무제표를 보면요. 유동성 재고자산, 그 다음에 수주잔고 이게 지금 사상 최고치 아주 좋아요. 이걸로 보면 하반기에도 실적이 호전되구나 하는 걸 뭐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바보같이 8월 1일부터 10일 동안 수출 데이터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무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재룡전기 이런 변압기 같은 주는 올 상반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장기 소외주들이 반등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계속 장기적으로 시장에 각광을 받았던 종목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수출 데이터가 뭐건 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땐 대체로 이제 바닥은 가격 조정은 끝났구나. 이런 느낌은 듭니다. 우리가 조정이 오면 통상 가격 조정을 3분기로 날리면 한 3분의 1 기간에 가격 조정이 있고 3분의 2 기간은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갑니다. 기간 조정. 그래서 좀 박스권 흐름을 이렇게 보이는 거죠. 바닥은 잡아가는 것 같고 삼양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삼양식품은 기본적으로 일단 뭐 2분기 실적도 나무랄 게 하나도 없었죠. 수출 비중이 아주 높아졌는데요. 이게 또 뭐 미국은 물론이고 영국, 독일 이쪽도 지금 급격히 증가하고 그 동남아나 중국은 싸잖아요. 근데 미국, 영국, 독일은 다들 구매력이 엄청 높죠. 지금 미국에서 10달러는 옛날에 1달러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라면 이건 뭐 3, 4달러, 5달러 이건 뭐 껌값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수출 환경이 굉장히 지금 좋고 그 다음에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국제 곡물가가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약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 투입된다. 그럼 원가는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삼양식품도 당연히 3분기 실적도 여전히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메로나가 나온 지 30년 됐어요. 그래도 지금 메로나가 제일 인기 있지 않습니까? 네, 월드콘도 마찬가지, 맛동산도 마찬가지고 네, 입맛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리온의 초코파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삼양식품도 그동안에 오른 거에 대한 심리적 숨고르기인데, 삼양식품은 조정이 꽤 했네요. 한 3개월 했으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삼양식품은 이제 좀 고점에 물리신 분이 있다면, 이제 물타기 하는 게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주식을 사서 물린다고 속상해 하시는 거는 정말 투자자로서의 기본이 안 된 분들이에요. 뭐 주식 투자를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 1라운드에서 주식 사서 물리는 경우는 흔합니다. 우리 늘 겪잖아요. 주식 사자마자 오르는 게 그렇게 쉬우면 다들 주식으로 재벌 됐겠죠. 이제 중요한 거는 물렸을 때 2라운드에서 어떻게 하느냐. 우선 1라운드에서는 충분히 기업 내용이 좋고 우리가 좀 상대적 저평가다.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종목을 골라야 되겠죠. 그런데도 주식이 마음 같지 않아요. 이렇게 물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때 2라운드에서 어떻게 물타기 하느냐. 일단 좋은 주식을 골랐다는 전제에서 물타기를 잘 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65만원에 삼양식품 100주를 샀는데 그래 좋아 그냥 지금 52만원에 곱하기 또 100주를 사면 그럼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9만 5천 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반등을 해가지고 다시 주가가 65만 원까지 갔다. 그러면 저는 59만 5천 원에 곱하기 2를 샀으니까 수익도 곱하기 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주식 투자는 2라운드가 중요하다. 물론 1라운드도 중요합니다. 1라운드에서 우리 하 대표랑 같이 공부를 해서 충분히 내용이 좋은 기업 위주로 하게 되고 그 전제 위에서 2라운드에서 이제 언제 물타기 할 것인가. 물론 나 물타기 할 돈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요.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회복하겠죠. 그래서 주식은 언제 파느냐. 이 본질 첫째, 본질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 본질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삼양식품에 까르보 물닭볶음면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지겠다. 그런 것들. 본질적인 문제들이 생겼을 때. 두 번째는 내 목표가 달성됐을 때. 나 지금 삼양식품을 가지고 내가 지금 50% 목표 수익 잡았는데 지금 한 4, 50% 수익 났어. 그래, 그럼 난 좋아. 원래 목표 수익 달성했으니까 판다. 네. 이런 것 아니면 주식은 팔 거 아닙니다. 제일 한심한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때 불안해해서 파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주식 투자에 성공 못 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공할 수 있으면 주식시장에 재벌 천질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테마도 좀 장기 소외된 테마가 등장하는데, 내용상으로도 좀 좀 업종 내에서도 소외되고 내용이 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여 좋을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 자, 레이저티닙,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수요일날 과연 주가가 어떤 반응을 볼지. 그래서 이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이 미국 그 존슨앤존슨 그 아미반 탐압과 같이 쓰는 병용요법이 비소세포 폐암에 그러니까 난스몰셀이라는 얘기예요. 난스몰셀. 이걸 비소세포 폐암이라 했는데 난스몰셀. 그러니까 덩치가 크다는 거죠. 폐암은 대체로 한 85% 정도가 그 셀이 좀 큽니다. 1차 치료제로 됐다. 1차 치료제란 뭡니까? 표준 치료제라고. 기존의 1차 치료제보다 훨씬 생존율이라든지 여러 가면에서 나았다. 이건 사실 우리나라 항암제로 처음이고 우리나라 신약 중에 제대로 된 신약 처음이죠. 엄청난 역사적 사건인데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사에.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이 또 그렇습니까? 요즘 보면 뭐 뉴스 나오면 셀온 뉴스 하는 그런 그 단타 흐름들이 많아서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어요. 뉴스에 팔아라 해서 그런 반응이 나올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스코텍 유한양에서 강세를 보이면 바이오 제약주들한테도 전반적으로 야 우리나라도 할 수 있구나 이래서 긍정적인 영향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새로운 뉴스 나와서 주가가 밀리게 된다면 바이오 제약주들도 조금 힘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수요일 증시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요인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런 요인들. 그래, 수요일 증시는 이런 요인들. 첫째, 외국인 동향을 봐야 되겠다. 외국인 동향 개장 한 11시까지 보면 그날 그림이 나온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소외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 세 번째는 오스코텍 유한양행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걸 보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리되셨죠? 네, 늘 저의 최신의 정보를 함께 하시고요. 오늘 장중에 제가 종목 영상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누르시면 또 저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께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이 아주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그럼 저는 목요일 증시 전망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